해커가 어떤 시스템에 딱 장악했어요. 그 직후에 정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오늘은 우리가 한번 공격자가 되어서 목표 시스템에 막 침투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정보를 모으고 또 다음 공격을 계획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시스템 접근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이 환경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걸 침투 정찰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모든 건 정보 수집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교두보 확보, 초기 정찰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딘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는 거죠. 제일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할 건데요. 바로 운영체제 버전이랑 패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수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cmd.exe/cv라는 명령어를 한번 쳐보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걸로 운영체제 버전을 확인하는 건데 이 간단해 보이는 정보가 사실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거대한 퍼즐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조각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정확한 윈도우 버전, 빌드 번호까지 알게 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exploitDB 같은 공개된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보는 겁니다. 그럼 이 버전에 딱 맞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공격 코드를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얻은 단순한 버전 정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보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wmicqfe list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볼게요. 이걸 실행하면 이 컴퓨터에 어떤 보안 패치나 핫픽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쫙 목록으로 보여주거든요. 이걸 보면 시스템 관리자가 어떤 보안 구멍들을 이미 막아놨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치 목록은 이 시스템의 방어 이력서 같은 거예요. 나는 이런 공격들은 이미 다 막았어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목록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아직 패치가 안 됐다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활짝 열린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시스템 아키텍처 파악으로 넘어가 보죠. OS 버전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이 시스템이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알아내야 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만약 64비트 시스템인데 32비트용 공격 도구를 잘못 사용한다? 그럼 시스템이 그냥 뻗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잠입은 그대로 들통나고 끝나는 거죠. 자, 아키텍처를 확인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에코 %프로세서 아키텍처 %라고 치면 보시는 것처럼 AMD 64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재밌는 방법인데요. 그냥 dir, CH 해서 C 드라이브를 보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프로그램 파일즈 x86이라는 폴더가 보인다? 그럼 볼 것도 없이 64비트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영리한 트릭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스템이 64비트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모든 공격 도구나 페이로드는 전부 64비트형으로 맞춰야 한다는 거죠. 괜히 엉뚱한 거 썼다가 시스템 다운시키고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안정적인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심층 분석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고요. 이제부터 진짜 정보의 금광을 캐러 갈 시간입니다. 시스템 인포라는 명령어를 쓸 건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이 컴퓨터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은 종합 프로필을 통째로 던져줍니다. 바로 이 명령어 시스템 인포입니다. 이거 하나면 정말 시스템의 A부터 Z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실행하는 데 몇 초 정도 걸릴 수는 있는데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잘 분석하면 우리의 다음 공격 목표를 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들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결과 나온 것 좀 보세요. 정보가 엄청나죠? 여기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먼저 호스트 이름이 ShyWS04네요. 보통 회사들은 장명 규칙이 있거든요. Shy는 아마 시카고, WS는 워크스테이션, 즉 일반 직원용 PC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OS는 윈도우 10이고 도메인은 chicago.cyberink.com. 이걸 종합해보면 이 컴퓨터는 사이버 주식회사 시카고 지사의 4번 워크스테이션이구나 하고 바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맥락을 파악하는 거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 로그원 서버 정보가 있네요. 샤이 DC01, 시카고 지사의 도메인 컨트롤러 1번 서버겠죠?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의 다음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후보죠. 그리고 또 하나, 하이퍼바이저가 감지됐다고 나오네요. 즉, 이 컴퓨터는 가상 머신이라는 뜻입니다. QEMU 환경이요. 이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격의 종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제 로컬 및 네트워크 리소스를 탐색해 볼 차례입니다. 이 컴퓨터 자체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 이제 이 컴퓨터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자원들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먼저 fsutil fsinfo drives라는 명령으로 이 컴퓨터에 연결된 모든 드라이브 목록을 뽑아봅니다. 보니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가 있네요. 그럼 이제 이 드라이브들이 각각 뭔지 알아봐야겠죠? 그럴 땐 WMIC 로지컬 디스크 get 캡션, 디스크립션 명령어를 씁니다. 아하, C는 하드 드라이브고 D는 CD롬이네요.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중요한 데이터가 담긴 USB 드라이브나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연결되어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로컬 드라이브는 다 봤고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컴퓨터가 네트워크상에 어떤 폴더를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럴 때 쓰는 명령어가 바로 netshare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C, IPC, ADMN 같은 공유 폴더들이 보이네요. 이 달러 표시가 붙은 것들은 윈도우의 기본 관리 공유 폴더인데요. 이게 열려 있다는 건 만약 우리가 이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만 얻어낼 수 있다면 이 공유 폴더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컴퓨터로 아주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일종의 비밀 통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 해킹은 항상 이렇게 술술 풀리지만은 않겠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엔 net세션이라는 명령어로 현재 활성화된 네트워크 세션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시도해 볼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커맨드 라인의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그래픽으로 된 해킹 툴을 썼다면 아마 그냥 알 수 없는 오류 같은 애매한 메시지만 떴을 거예요. 하지만 커맨드 라인은 어떻죠? 정확하게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아, 우리가 지금 가진 권한으로는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없구나 하고 명확하게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확인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말 유용한 꿀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서 초기 정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알아두면 유용한 아주 멋진 트릭인데요. dir c/pagefile.sys라는 명령어를 쳐보는 겁니다. pagefile.sys라는 파일의 정보를 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파일의 수정 시간, 즉 타임스탬프입니다. 이걸 보면 이 컴퓨터가 마지막으로 언제 켜졌는지, 즉 부팅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아니, 부팅 시간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한창 작업 중인데 갑자기 연결이 뚝 끊겼어요. 한참 뒤에 다시 접속이 됐을 때 이 명령어를 딱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파일.sys의 타임스탬프가 바뀌었다? 아, 그 사이에 사용자가 컴퓨터를 재부팅했구나 하고 바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유용한 문제 해결 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 시스템에 대한 정말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보셨듯이 오늘 소개해드린 기술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정보, 강력한 힘에는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기억해두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기술들은 사실 공격자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지키는 방어자 입장에서 우리 시스템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는 데에도 똑같이, 아니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올바른 목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허가된 환경에서만 윤리적으로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